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7일 월요일 저녁 8시 36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이야기는 할 게 없고요. 이번 주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들에 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인데 관세와 관련된 발언이죠. 그죠? 관세가 4월달 레벨로 갈 것이다. 언제까지? 8월 1일까지. 그죠? 어떤 나라들을 대상으로 딜하지 않은, 협상을 아직 하지 않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 수준이 4월달 수준으로 해서 8월 1일까지 간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요. 그죠? 원래 이번 주 7월 9일이 상호관세 협상 종료일인가 그래가지고 금융시장에서는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또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일단 베센트가 나와서 8월 1일까지 이 기한을 3주 정도, 어떤 협상 기한 이런 걸 3주 정도 연장해 준 꼴이 됐으니까, 일단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한 곱이 넘겼다, 어떤 긴장감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억누르던 이슈가 살짝 좀 옅어졌다, 살짝 좀 긴장감이 풀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좀 알아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 여기다 제가 기사를 띄워놓지는 않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했다라는 거는 나스닥에 약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 생각해야 되죠. 그죠? 지금 현재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 테슬라가 시간 외에서, 그죠? 미국 정규장 아니니까 지금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6% 급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스닥이나 IT 빅테크 어떤 투자 심리에 다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과 같이 이게 테슬라가 막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은 아니게 돼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나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런 악영향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 나스닥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근데 그런 악재는 좀 작게 반영되고 호재는 크게 반영이 되는 강한 상승장이죠. 그죠? 지금 힘이 강한 상태라고요. 그죠? 신고가 랠리 중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악재에는 좀 둔하게 반응할 수 있다. 다만 어쨌든 알아두자 이거라고. 어쨌든 알아두자 이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로 인해서 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로 인해서 나스닥이. 이런 생각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7월 9일 날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10년물 국채 입찰,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목요일에는 그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경매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30년물 채권 보고 계신데요. 아직은 이제 답답한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채권이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국채 경매를 하는데 이번 주에 조금 삐끗하게 되면은, 지금 이미 사실 월요일 저녁인데, 물론 본장 개장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중요한 라인을 이탈했단 말이죠. 그 중요한 라인, 요날 종가 혹은 5월 6일 시가, 이런 자리가 지금 중요한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하는 마디 가격인데, 여기가. 근데 지금 월요일 저녁 그 미국 증시 본장 개장 전부터 이미 하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선을 벌써 하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좀 이제 여기서 이 상승의 힘을 보여줬어야 될 때에 지금 상승의 힘을 못 보여주고 벌써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국채 입찰이 사실 이 채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채 입찰이 삐끗하게 되면은 주식시장도 조금 잔잔하게 악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강하기 때문에 저런 거에 당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나, 어쨌든 이거 잠재적인 추세를, 주식시장의 추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잠재적인 부분이 채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지난주에 이 어떤 마디 가격을 붕괴시켰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측면에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벌써 안 좋은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좀 이런 점을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죠? 경계 주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채권이
채권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갈 그런 가능성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 하여튼 지난주에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미국 고용이 튼튼하다라는 게 지표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찔끔찔끔 올라가던 채권이 야,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다, 미국 경제는 좋구나라고 하면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조금 좀 하여튼 그래서 지금 채권이 좀 힘이 약하다. 이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닌데 발등에 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앞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예고편이 지금 슬슬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좀 주의를 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듣자 하니 이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채권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또 채권 발행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특히 그 미국 그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그 채권 발행이 쏟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8월이긴 하거든요. 하여튼 뭐 그 전부터 벌써 시장이 좀 안 좋긴 한데 채권 시장이 하여튼 그 지금 장기 채권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힘이 없는 게 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대규모 채권 발행 물량이 쏟아질 거를 미리 알고 이렇게 미리 그런 게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 채권이 지금 벌써 아무도 매수를 안 하는, 그래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관없죠, 그죠? 근데 그 하반기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런 이슈를 좀 넣어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조금 좀 그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지금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는 잠재적으로 앞으로 이제 뭐 몇 달 뒤에 뭐 이렇게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잠재적인 악재들을 좀 미리 경고 말씀을 미리 사전에 좀 경고한 거고, 지금 당장은 뭐예요? 네? 지금 당장은 뭐죠? S&P나 나스닥이나 신고가 랠리 중에 맞습니다. 신고가 랠리 중입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 중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뭐 강력한 매도세 5일선을 깨거나 뭐 아직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불안해 보이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지난번에 한 번씩 영상 녹화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고점과 고점, 의미 있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이런 신고가 랠리에서는 어떤 목표치일 수 있다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은 최소 3% 정도 혹은 4% 정도 이 상승의 목표치가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못 가고 이 빨간색 선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선에 터치 못하고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자리는 터치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목표치는 일단 여기 정도까지 보일 수 있다. 이런 거는 근데 참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신고가 랠리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저런 저항이나 이런 게 저런 예측이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에서 이런 곳에서 언제 얼마나 움직인다 이거를 아는 거는 그런 건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쨌든 조금 좀 잠재적으로 불안한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강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 다 했죠, 그죠? 하여튼 채권 이야기도 좀 했고,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죠. 오늘 밤의 움직임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난주에 물론 휴장이 껴있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지난주에 5일선을 2거래일 동안 깼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 만약에 이제 얘가 정말 유로화가 힘이 있다면은 오늘 밤에 다시 5일선 위로 올려줄 겁니다. 근데 오늘 밤 힘이 없다면은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5일선 밑으로 처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가격 조정으로 연결된 가능성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가격 조정, 그죠? 기간 조정, 옆으로 빌빌빌 기는 가격 조정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내리꽂는 가격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죠? 달러 강세가 약간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주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5일선 위로 올라가냐 마냐, 이제 그런 점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기 고점은 대략적으로 몇 거래일 동안 못 넘으면서 단기 고점은 어딘가 일단 확인은 했고, 지금 일단 여기는 기간 조정의 영역이죠. 아직까지는요. 여기서 좀 더 빠지면 이제 가격 조정인데
오늘 밤에도 삐리삐리 하면은 이제 좀 가격 조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가격 조정으로 얘가 발전을 한다고 해도 당분간 이 어떤 이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로화 강세의 시대는 끝이다. 이제 달러 강세의 시대다. 요렇게 생각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하듯이 그 강했던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래도 빠지더라도 좀 제한적이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직도 좀 유로화 쪽에 힘이 있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리고 참 그 만약에 이제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화가 좀 강세가 된다라면 뭐 생각해야 되겠죠? 일단 그 요렇게 원자재들이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자재들 구리, 뭐 국제유가, 골드 이런 친구들이 원자재죠. 원자재들이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 보시는 건 구리 가격이죠. 그죠? 구리는 지금 어디가 어떤 저항이죠? 뭐 대략적으로 이 전부 다 이 위쪽이 전부 다 어떤 무거운 매물대이긴 한데요. 솔직히 딱 어디를 이제 저항이다라고 찍기는 좀 약간 좀 뭐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요 자리를 중요한 자리로 봅니다. 요 자리가 지난 5월 20일쯤 작년 5월 20일쯤 만들었던 그 어떤 의미 있는 저항의 자리인데 이 자리를 넘어가니까 오버슈팅이 나왔었고 또 이 자리를 붕괴시키니까 강한 하락이 나왔었고 했던 자리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자리에 걸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쉽게 넘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구리 가격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금 이 자리 저항을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이 그 달러 강세까지 좀 더해진다라면은 구리가 조금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근데 뭐 말씀드리지만 구리는 뭐 저점을 찔끔찔끔 높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뭐 큰 박스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국제유가는 뭐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65달러에서 75달러가 박스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쉽게 잘 튀어오르진 못하네요. 네, 하여튼 근데 박스권이다. 뭐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스권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달러가 강세로 좀 전환되면은 국제유가도 움직임이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고 그 금의 힘이 지금 보시는 골드죠. 금이 힘이 조금 좀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얘가 이제 계속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으로 머물려면은 여기 요 라인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점 고점을 대략적으로 이 박스 내에서 이렇게 찍어주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월 11일 날 종가와 그 4월 22일 날 시가가 이 어떤 저항과 지지로서 이렇게 저항, 지지 이렇게 해서 이 박스권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스권 영역인데 이번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값이 뭐 대략적으로 고점은 비슷한데 어쨌든 이번에 여기서 빠져서 아래쪽에 터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터치했는데 위로 올라가는데 이번에 고점이 많이 낮아졌죠. 박스권 요렇게라고 말씀드렸죠. 박스권 요렇게인데 여기서 박스권 중간 자리에서 지금 단기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간 조정, 답답한 기간 조정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이나 혹은 하락 추세로 전환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타이밍에 달러 강세까지 나타난다면 달러 강세까지 만약 달러가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을 해준다면은 이 금값 조금 이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당분간 조금 좀 이제 비리비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지금 금값은 이거 이평선의 관점에서 봐도 조금 좀 비리비리합니다. 조금 좀 불안합니다. 그죠? 61선. 뭐 예를 들어 61선 기술적으로 뭐 중요한 선이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선이죠. 여기 진한 이 분홍색 선, 핑크색 선인가요? 하여튼 뭐 예를 들면 한 번도 61선에 터치를 안 하다가 61선에 터치를 하고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그죠? 근데 이번엔 61선을 붕괴시켰었다가 반등이 올라왔는데 얼마 못 올라왔죠. 61선을 붕괴를 시켰었는데 붕괴시켰다 올라왔는데 반응이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재차 61선 붕괴시킨다면 그렇다면 이제 61선은 죽은 선이 되고 이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61선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꺾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뭐 그냥 교과서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하여튼 금값이 고점이 낮아진 거에 좀 주의해야 되겠고, 뭐 저런 중요한 선들을 뭐 2번, 뭐 3번 못 넘고 아래쪽으로 자꾸 머리를 숙이고 있다라는 거 경계를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드렸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뭐 어쨌든 반등을 시도하긴 했는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흐름이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죠.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 긍정적으로 보긴 봐야 됩니다. 분명히 힘이 많이 빠지고 있긴 하나, 분명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 힘이 많이 빠지고 있긴 하나, 그렇다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가기도 싫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짱짱했던 이 체력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다들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는 코스피고 6월 24일 시가 선물 410.35인데 대충 뭐 410자리가 여기는 이 자리가 깨져야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거고 뭐 어떤 뭐 하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너무나 강한 기간 조정 중인 거고, 지금 뭐 사실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뭐 5일선, 11선을 이제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5일선, 11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였고, 이제는 5일선, 11선이 위에 있습니다. 머리 위에. 5일선, 11선을 아래로 깔고 움직였던 움직임과 5일선, 11선을 지금 위에 깔고 있는 움직임, 이제 저항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조금 좀 불안해 보이긴 하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410은 지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하방 베팅의 근거는 아직까지 좀 잘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하기도 조금 좀 뭐한 상황이고, 일단 코스피는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쨌든 여전히 코스피는 강하고, 뭐 자칫 잘못하면 오버슈팅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긴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물론 뭐 조금 약하긴 약합니다만은, 코스닥은 뭐 어떤 측면에서 약한가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빨간색 진한 선이 21선이죠. 그죠? 이 21선이 저항이에요. 얘는 코스피는 5일선, 11선을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21선까지 저항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약하죠. 그러나 얘도 결과적으로 일단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뭐 괜찮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스피 코스닥 다소 불안함은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이 긍정적인 관점을 버릴 것까지는 아니다. 조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둘 다 기간 조정이에요. 그죠? 둘 다 기간 조정. 이 위쪽으로 뭐 1306, 1307을 넘어가야 코스닥 150은 레벨업인 거고, 그래야 상승 목표치가 더 열리는 거고, 그 코스피는 어쨌든 고점을 높이면서 레벨업을 하긴 했는데 이 좀 힘이 좀 뒷심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뭐 어떤 뭐 기간 조정의 연장 지금 뭐 그런 모양처럼 좀 돼 가는 거고, 하여튼 근데 분명한 건 둘 다 아직 강하다, 아래쪽으로 가겠다, 그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풋옵션 좀 한 번쯤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요건 뭐 어떤 행사가를 보셔도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2.0이나 3.0이나 4.0 이 정도 사이에 옵션을 좀 보면은 되긴 됩니다. 뭐 내가 혹은 뭐 등가 이 정도 그 정도를 보면 되긴 되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제 풋옵션을 보면은 이 410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 6월 24일의 종가가 좀 중요한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 바닥 정도는 약간 좀 확인이 좀 돼 보이는데, 만약 풋옵션이 그 6월 24일 날 화요일 날에 이 종가, 그죠? 이 자리가 마디 가격인데 이 자리를 넘어서면은 얘는 조금 좀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이 이야기는 그 선물 412 붕괴가 되면은 가격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뭐 비슷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풋옵션 관점도 한 번쯤 좀 참고는 할 필요 있다. 그 자리가 좀 중요하다. 그 자리를 넘어가면은 시장에 한번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풋옵션이 막 그렇게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오늘도 보시면 5일선이 3.19인데 종가가 2.98이니까 여전히 5일선도 올라타지 못하고 있고 불안합니다. 하여튼 이런 기간 조정 뭐 어쨌든 이런 거는 힘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거긴 하죠. 코스닥도 그렇고 여기서 힘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위쪽으로 터져 나올 거냐 아래쪽으로 터져 나올 거냐 이건 아직까지 알 수 없는데,
지금까지 건강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위쪽으로 터져 나온다고 보는 게 기본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근데 B끝 잘못해서 이게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쏟아지면은 아래쪽으로 많이 쏟아질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으로 간다. 아직 뭐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주식을 팔아먹은 그런 주체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일단 긍정적인 생각은 필요합니다. 다만 근데 그 보수적인 접근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긴 합니다. 이거는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 이 원화 강세가 이런 원화 강세가 이 한국 증시 강세를 사실 이끌었던 부분이긴 한데 원화 강세 속도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이 푹푹 아래로 떨어지다가 옆으로 지금 얼마 안 떨어지죠. 그죠? 하락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의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물론 아직 그 환율의 중요한 자리는 저는 여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7일 수요일의 시가 1378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1378원을 돌파한 착 하면은 아래 바닥이 확인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이 1378원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 아래쪽에서 놓을 때는 일단 계속해서 원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 원화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378원 돌파한 착 하면은 원화 약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아직 그 자리까지 가진 못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원화 강세의 시대가 맞긴 맞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약한데 아무튼 원화 강세의 속도가 그죠? 워낙 느려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상승도 확실히 탄력을 좀 잃었다. 그래서 어떤 다시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게 아닌지 좀 이제 집중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 이건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일단 베이스로 깔고요. 그죠?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오늘은 좀 이제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죠. 지금까지는 순환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동안 잘 나가던 친구들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이 잘 나가고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좀 못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몇 거래일 정도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줄줄줄 안 흘러내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소외된 친구들이 조금 좀 어깨를 폈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잘 나가던 친구들이 살짝 어깨를 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5% 오르고 5일선을 회복하는 등 다시 주도주들이 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하죠. 어쨌든 근데 이 개별 종목들 움직임을 이렇게 봐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힘이 좀 남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종목들 이런 주도주들의 모습을 보면은 좀 강하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하여튼 지난주에 후반에 좀 나타났던 그런 소외됐던 종목의 쥐구멍에 벼뜬다 그런 움직임이 오늘은 나타나진 않았다. 다시 주도주들이 좀 어깨를 좀 펴려고 한다라는 건데 아무튼 오늘 몇 가지 좀 알아야 오늘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움직이긴 한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금리나 기대감, 미국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 상황이긴 한데 하여튼 오늘 알테오젠이 1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코스닥을 좀 끌어올리긴 했죠. 아무튼 오늘 갑작스럽게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코스닥에 있는 대형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속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려나는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ETF, 한국의 제약바이오 ETF를 모아놓은 그런 한국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를 보면은 일단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셀트리온이 급등을 하면서 제약바이오로 조금 긍정적인 어떤 매수세가 몰려드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오늘은 알테오젠이 급등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다른 종목들이 못 가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 코스닥은 또 괜찮을 수도 있긴 해요. 하여튼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쨌든 근데 제약바이오도 좀 소외됐던 친구들이긴 한데 아무튼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지난주쯤부터요 오늘까지. 대신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소외되던 친구들이 계속 좀 소외되고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서로 소외되던 친구들이건 잘 나가던 친구들인 건 간에
서로 이 순환매는 돌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긍정적인 흐름은 전반적으로 좀 지속은 좀 되고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오늘 좀 지난주 후반부터 좀 나타나는 특징은 제약바이오가 뭐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하다. 근데 이게 막 아직까지 막 제약바이오의 그런 움직임이 확 그렇게 막 강력하게 막 그렇게 뭐 드러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제약바이오 지금 3거래일 이 정도 연소고 3, 4거래일째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제약바이오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전반적인 거 다 봤고 뭐 다른 나라들 가볍게 좀 보고 마칠 건데 뭐 특별히 아직까지 뭐 문제 있는 나라들은 없더라고요. 뭐 중국 증시도 잘 올라가고 있고 다만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타이밍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하여튼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건 아니다. 뭐 일본 증시가 조금 요즘에 좀 비리비리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얘도 뭐 아래쪽으로 막 그렇게 확 가겠다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얘도 지금 이 중요한 저항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서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쭉쭉쭉 연결해 보면 아직 지지선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일본 증시는 뭐 크게 위험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유럽에 있는 독일은 뭐 보시다시피 얘도 뭐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뭐 당장 위험하다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번 주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 목요일 미국 국채 입찰이 좀 중요한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